그 변을 먹는 쥐는 최설이 뭐냐면 변이라는 지식과 정보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먹거리거든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퇴사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입사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깁니다. 흔히 스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뭐 스펙 7종 세트, 8종 세트를 만들어서 좋은 회사에 이제 입사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입사할 때 평균 나이가 뭐 25세 전후에 입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30 초반에 내지는 30 중반에 입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30이라고 잡고 30에 이제 입사를 하려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입사하는 경우는 또 역시 그렇게 많지 않고 보통 취업 재수 3수 4수 이게 요새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취업 재수 약 11.5개월을 대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급여가 2023년도 통계청 자료인데요. 200만 원 이하가 60%라고 하고 300만 원 이하가 약 35%라고 하니까 약 95%가 300만 원 이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20년, 25년을 투자를 했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잃어버린 20년, 25년의 세월을 투자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사한 직장, 그래서 누구나 바랬던 직장에 입사해서 직장인이 되는데 그 직장인이 언젠가는 퇴사하는데 언제 퇴사할 것 같습니까?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9.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년까지 가는 사람의 9.7%가 대기업의 좋은 생산직 현장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9.7%가 가고 사무직군에 있는 사람들,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년까지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30에 입사를 했는데 자기가 10년 이상 투자를 해서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자랑스러운 직장인이 됐는데 평균 주된 직장에서 14.5년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45세쯤 되면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신사오정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45세까지 가면은 이게 정년을 가는 거고 38선 38세가 직장의 한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100세 시대에 45세에 50세에 직장을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서 보면 인생의 전성기거든요. 황금기인데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생활비입니다. 보통 요새 35세쯤 결혼을 하게 되면 45세에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 퇴사도 명퇴죠. 명퇴, 강퇴고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2명 정도 있다라고 하면 생활비가 폭증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 사람들은 흔히 은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은퇴는 제가 볼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때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갈 때에 생활비를 벌려고 하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스펙 좋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잘생기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 당시 때 퇴사를 했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뭡니까? 할 게 없다. 할 줄 아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돈을 벌어봤어야죠. 돈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 생활비를 벌어갖다 줘야 처자식이 먹고 살고 애들 교육을 시키는데 그때 직장인이 얻지 못할 때 선택지라는 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재취업 아니면 창업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45세쯤 되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했을 때 재취업, 저는 단언코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정말 취업을 했다. 재취업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재취업했을 때 현실은 6개월을 버티지 못합니다. 그리고 6개월 버티지 못하면 다시 이제 정리하고 되는 거죠. 그 나와서 일용직 잡일을 하다가 다시 재취업이 됐다라고 하면 그 재취업도 거의가 비정규직, 그 전에 다니던 주된 직장에서 급여의 복지 수준이 약 6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걸 버텨도 생활비가 보충하기가 쉽지가 않죠. 또 재취업 어려우니까 흘러흘러 다니다 보면 그리고 창업에 도전하는데 지금 창업을 했을 때 대다수 사람들이 다 압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물어봐요. 몇 프로 망하냐? 창업했을 때 90% 이상이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자영업하다가 망한다 하면은 가정이 자연스럽게 파괴가 돼요. 가정경제가 파괴가 되니까. 그러면 그 가정 불화가 오고 부부 간에 갈등이 오면서 뭐 이혼을 하거나 뭐
집을 나가거나 하면서 나홀로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나홀로족이 생기면 뭐 쪽방촌이라든가 고시원이라든가 심한 경우는 노숙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실버파사르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인들이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세월이 가다 보면 노빈곤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60% 이상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40대 50대도 노빈곤이 약 50%가 예약이 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다 통계청 자료고 일간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많이 만나본 퇴직자들이 결국 퇴직 이후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 일반 기업에 또는 그 공기업이라든가 또는 그 고위직 공무원들한테 가서 강의를 한 30년을 했는데 직급을 떠나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을 했을 경우에 대개의 퇴직자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해서 직장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회사 바깥은 무림, 강호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날 때 강호의 무림에 나와서, 무림에는 고수가 많거든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떠날 때 본인들이 고수겠습니까? 하수겠습니까?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직장에서 무림에 나왔을 때, 무림의 강자들하고 승부를 겨뤘을 때 승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러면 90%는 하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회사에서 월급 받고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일거리를 시켜서 경력을 더 시키게 하면 팔거리를, 무림에서 통할 수 있는 팔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런 내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평생 직장, 평생 직업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스펙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일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뭐 학교를 다니고 학습을 하고 직장을 잡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잘리면 은퇴로 가는 이런 획일적인 3단계 경력 관리에서,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아웃이 되면 다시 재첩 직업 활동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재첩을 하든 창업을 하든. 재첩을 하게 되면 또 그 회사에서 6개월 못 버티고 1년을 못 버텨요. 그러면 다시 직업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재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직업 활동을 적어도 저는 한 75세에서 80까지는 현역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다단계 경력 관리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패러다임을 여러분이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직장인은 언젠가는 퇴사를 하는데, 퇴사할 때가 인생의 전성기고, 인생의 전성기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갈,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직장을 떠날 때 그 앞으로 살아온 날도 살아갈 날도 당연히 똑똑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살아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넓은 식견과 다양한 역량을 갖추시려면 결국 본인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은 이제 푸세식이라고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지금 시골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화장실에 가면 두엄이 있는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변을 먹는 쥐새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을 먹는 쥐새끼가 있는 반면에 또 창고에 가면, 곡식 창고에 가면 쌀이나 이런 곡식을 먹는 쥐새끼들이 있었어요. 변을 먹는 쥐들은 아주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볼품이 없죠. 그 모양새 쥐가 굉장히 야위고, 근데 곡식 창고에 가서 보니까 쥐들이 기름지고 탱글탱글합니다. 덩치도 크고 살도 찌고. 변소에서 그 변을 먹는 쥐가 사람이 가면 얼마나 그 긴장을 하는지, 저 변을 먹다가 저 구석에 가서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제가 S그룹의 임원들한테 가서 제가 이거를 강의 화두로 많이 던져봤는데, 변을 먹는 쥐와 쌀을 먹는 쥐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쌀을 먹는 쥐와 변을 먹는 쥐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러운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을 먹고, 이쪽은 깨끗한 것을 먹고, 이쪽은 딱딱한 것을 먹고, 이쪽은 부드러운 것을 먹고, 어떤 사람은 생식이고 가공식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드한 것을 먹거나 소프트한 것을 먹거나. 그러니까 변을 먹는 쥐는 더러운 것, 소프트한 거, 부드러운 것, 가공식을 먹고, 곡식 창고에 있는 곡식을 먹는 쥐는 깨끗한 것을 먹으면서 딱딱한 것, 하드, 생식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화장실의 쥐와 곳간의 쥐의 차이점은 결국 지식과 정보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을 먹는 쥐는 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변을 먹는 쥐는 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람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쥐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변을
변을 먹는 쥐는 최선이 뭐냐면 변이라는 지식과 정보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더럽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먹거리거든요. 그 최선이 뭐냐면 똥이라는 얘기죠. 곡간의 쥐는 최선이 뭐냐면 결국 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쥐가 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한다고 해도 변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먹을 일이 없죠. 굶어 죽어도. 변을 먹던 쥐가 쌀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되면 변을 먹겠어요? 최선을 알았는데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김용옥 교수 대단한 석학이죠. 이 양반이 텔레비에서 강의 많이 합니다. 유튜브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많은데 이 양반이 강의할 때는 꼭 판서를 하죠. 칠판에다 그 분필을 날리면서 강의하시다가 뭐 이런 말들을 습관적으로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 이 교육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왜 김영옥 교수가 강의하다 말고 이런 표현을 쓸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교육생들이 못 알아들어서 답답해서 성격이 급해서 이 양반이 성격이 좀 못돼서 또는 강의 스킬이다 이렇게 집중시키려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김 교수가 이렇게 더듬는 이유는 이 양반이 강의하다 말고 뒷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던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극히 단점이라고 한다면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실수라고 하지 않고 그걸 주워 담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저는 여러분들은 뭐 답답해서 못 알아들어서 급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양반이 강의하다 말고 더듬는 이유는 뒷말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강사니까. 그래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낀 것만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느끼고 느낀 것만큼 볼 수가 있다.